노예적 환경과 정말 다르게 하지만은 한국에서 지금 뭐 개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의견 가신 분이 많을 건데 옆 나라 상황도 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걸 들고 와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 인데 너무 넓다 오상. 주제가 넓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국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적법 개정안이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을까라는 식으로 해서 옆 나라의 내용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들고 왔습니다. 호. 제가 이제 삿포로에 거주하거든요. 주 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사항 국적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안내 2021년 5월 25일. 왜 삿포로 이렇게 영상을 보냐면은 추미코랑 이제 언제 한국 갈 때 비자 신청하는 게 좀 이제 좀 간소해질까. 이래가 제가 정기적으로 이게 영상한 홈페이지 자주 가거든요. 방송하면서도. 예. 이 떠 있길래 아니 한국에서 뭐 바뀌나 보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주제가 영주자 국내 출생 자녀 간이 국적 취급 제도 5월 26일 수요일에 제가 이제 아침에 낮 시간이에요. 2시부터 4시 반이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이게 그 유튜브 페이지거든요. 법TV 라이브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 조회수 45,000회. 아, 그런데 좋아요가 143에 비해서 싫어요가 4,000. 예? 대충 어떤 영상이었는지, 대충 이것만 보면 이제 좀 감이 나올 겁니다. 보신 분들은 아마 느낀 게 아마 여러 가지 많지 않을까, 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기 전에 미리 한번 찾아봤었어요. 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네. 그리고 이제 이거 분명히 한국에서 이 내용이 화제가 되면은 옆 나라인 일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분명히 박간의 방송을 보신 분은 궁금할 거다. 일본 정보기 때문에. 당장 이제 한국 내에서는 이게 이제 몇 달 전부터 나왔거든요. 짜잔, 중앙일보네요. 4월 26일 순혈주의 허문다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길 열어. 그리고 연합뉴스 화교 등 영주권자 국내 출생 자녀 국적 취득 쉬워진다. 쉽게 말하면 이게 새로 입법되는 한국에서 입법된 내용이 부모 둘 다 외국인이라도 영주권 갖고 있으면은 그 중에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요. 걔한테 한국 국적 주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뭐 감론 을박부터 해가지고 막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이 국적법 이게 왜 이거 할까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도 말하는 게 출생률 있잖아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이번에 국적법 이거 말고도 이 이전부터 상당히 좀 많이 좀 얘기가 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국회 입법 조사처 자료입니다. 네, 대한민국 2021년 4월 20일 외국인 지방 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지방 참정권을 도입했습니다. 지방선거, 시장선거, 도지사선거에 영주권자 가지고 3년이 경과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지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뭐 지방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잖아요. 국적을 주겠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주권자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시선이 좀 많이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일본은 어떤 식으로 볼까? 이게 지난 2020년 9월달 뉴스네요. 출생수는 과거 최소 86만 명, 합계 출산율 1.36. 일본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본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총무성 자료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일본은 3,621만 명. 전체 1억 2천만 명 중에 3,600만 명이 65세 이상 인구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엄청나게 고령화가 진행돼 있고 총 인구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한국보다 더욱더 어떻게 돼? 젊은 일할 수 있는 친구에 대한 인구 갈등이 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 먼저 일본의 국적의 Q&A입니다. 일본 법무성 사이트네요. 이게 제일 알기 쉽게. 그렇죠. 법무성 공식 사이트니까. 출생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클릭. 출생 당시 아빠 혹은 엄마가 일본 국민일 때 그러면 아이가 일본 국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 이유요. 그리고 출생 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사망 시 일본 국민이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셨을 때 일본 사람이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일본 국적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특이한데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가 모두 없는 무국적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일본 국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 뭐 좀 특별한 경우니까 기본적으로는 국적이 있는 엄마 또는 아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있잖아요. 일본도 영주권자가 꽤 많이 있어요. 80만 명. 일본은 영주권자에 뭐 혜택 없나요? 아까 이거 나왔었잖아요. 국회 입법 외국인 지방 참여 현황과 시사점에서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지방 참여권을 한국이 2005년 도입했으니까 지금이 2021년이잖아. 16년 지났는데 일본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참정권 안 주나요? 안 줍니다. 이거 우리 방송에 이걸 제가 자주 질문 받는데 오상 일본에 오래 있잖아요. 오상 국적은 뭐예요? 나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오상 일본에서 선거권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제가 영주권을 받더라도 저는 선거권이 없어요. 일본 내에서. 예. 귀화를 하지 않는 한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 일본 내에서 영주권 받아서 그러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게 있는데 제일 큰 게 일단은 그거 있잖아. 출입국 관리소에 누구는 한 5년마다 한 번, 누구는 뭐 10년 가까이마다 한 번. 한 년, 1년마다 한 번 그런 분. 그럼 그게 좀 갱신하는 수수료 차이랑 그다음에 제일 큰 거. 론. 주택 론을 심사를 할 때 영주권자는 주택론 심사가 좀 일본인이랑 똑같이 기준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영주권이니까 오래 있을 거니까. 근데 그 외에 영주권자 이외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얘는 언제 자기 나라로 튈지 모르니까 주택론 심사가 좀 빡시네. 우리는 아예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거기서 제일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 뭐 세금 똑같아요. 일본에서 영주권은 다른 특별한 의미 아무것도 없고 주택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까 말한 건 참정권을 가지려면 지방 참정권은 귀화해야 돼요. 무조건 귀화를 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국적을 포기를 하고 일본인이 되면은 참정권부터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비자 면제 국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권도 바뀌니까 그런 걸 누릴 수가 있지. 뭐 영주권 같은 걸로 일본인들이랑 비슷한 걸 누릴 수 있다? 일본은 짤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일본 정치권에서도 아니 그 외국인들도 일본에 오래 있으면서도 있잖아. 근데 뭐 지방 선거 같은 거 좀 주면 안 되냐? 맞아요. 그 한국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일본도 지방은 인정해도 되지 않냐? 않습니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러면 귀화를 하시면 되지. 왜 본인 국적을 유지하시고 참정권을 가지고 싶으세요? 귀화를 하시면 되지. 라는 말이 항상 일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잘 안 통해요. 이걸 이제 틀리면 일본의 제일교포 이쪽에서도 많이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항상 그런 식으로 옵니다. 일본인이 되면은 선거권을 줄게 이런 식으로. 이게 상당히 점진적인 시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외국인 선거권자 수가 2006년도에는 여러분 지방선거에 6천 명이었어요. 시작했을 때. 근데 2018년도에 10만 명이 됐어요. 자, 이게 몇 명이 될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게 커지면은 흔히 말하는 이익 집단이 될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이 자체로부터는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국적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이제 하등 새로울 게 약간 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저렇게 좀 앞서 나간 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늘 말하지만 오상은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I don't know. 그래서 이제 그럼 보면은 일본은 그럼 완전히 있잖아. 영주권자에게 뭐 선거권 주는 것도 없고 일본은 그 뭐 완전히 뭐 귀화 선택하지 않으라 하면은 아까 이거 오상 자료 봤을 때 이거 있잖아요. 일본 이거 인구 줄어들고 당장에 국가 통계 자료에서도 뭐 땅 내려 찍는데 일본은 그럼 노 아이디어요? 대책이 없어요? 자, 일본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최근에 이 기사가 일본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된 뉴스예요. 짜잔. 한국어로 번역. 일본의 홋카이도에 유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가 특산물이 멜론이에요. 뭐 일본 사람들 누구나 아는 메론. 유바리 메론. 유바리 멜론 상당히 달고 맛있다고 하는데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뉴스가 떴어요. 외국인 기능 실습생이 부족해가지고 일손 부족이다. 그래서 올해는 유바리의 특산물인 멜론이 엄청나게 줄어요. 아니 기능 실습생인데 왜 그 사람들을 노동력이라고 표현하세요? 아니 기능 실습생은 누가 보더라도 일 배우러 온 거잖아. 뭔가 기술을 전달하는 거죠? 그것도 기술을 전달하는 게 기능 실습생이거든요. 뭔가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 하나 짜잔. 이게 외국인 기능 실습 기강이라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 노동력이 싼 친구들을 일본에 두고 2-3년 동안 기술을 가르치게 한 다음에 모국에 돌아가서 모국의 발전에 기여하여라 라는 정말로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순수하게 보면 서로 뭔가 이쁜. 그렇죠. 제도인데 아까 이런 기사를 보면은 왜 그걸 노동력으로 어떻게 보면 집계를 하게 될까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일본사에서도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자 이거로 봅시다. 외국인 고용 상황이라는 후생 노동성의 자료입니다. 일본 내에는 전체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인 노동자가 1000만, 10만, 100만, 170만 명의 일본 노동자가 있어요. 일본 외국인 노동자가. 그 중에서 점점점 많은 이 노란색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기능 실습생이야. 처음엔 적었어. 4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나고 이걸 점점점 늘리는 추세입니다. 왜? 이게 편하거든.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거주하면서 오래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치안이 나빠져요. 집값이 떨어져요. 저런 거 있으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우리 동네 안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2년, 3년 일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만 해주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 이런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가 필요하죠. 왜? 돌려보려면 건수가 있어야지. 너는 2, 3년 일하다가 너희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되니까 좀만 일하다가 로테이션을 시키단 말입니다. 바이바이. 거기다 중요한 건 뭐? 일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단순 노동이에요. 예.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예요. 일본이 흔히 말하는 이민을 받아들이자 국제법을 개정해서 뭐 외국인 아이한테 국적을 주자 이런 얘기 나오나요? 절대 안 나와요. 그거 뭐 하고 싶어도 얘기하면 반대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하고 있나요는 절대 아닌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외국인에게 자기 나라 국적을 주는 것보다는 어디까지나 필요한 노동력, 그 다음에 단기 노동력, 일본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이런 수요를 만들어가지고 매년 로테이션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가끔 취재가 됩니다. 사회 문제로. 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실제로 왜냐하면 모집할 때 있잖아요. 재팬 드림 꿈꾸고 온 사람들 많아요. 일본에도. 아직까지도. 예. 그런데 오고 나면은 그게 아니거든. 공장 가서 기술 배울 줄 알았는데 땡볕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일본에 많이 생깁니다. 큰 사회적인 문제 됐을 때도 있고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이나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 되고 나서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거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용해졌네. 많이 조용하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외국인을 생각을 하고 자국민을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굴립니다. 그 뭐냐 우리나라는 어디 우선이야 라든지 이런 게 그 나라의 정책을 보면 약간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일본은 좀 외국인에게는 좀 어찌 보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차갑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외국인은 외국인이고 그 외국인이 일본인 같은 권리를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이 되세요. 귀화를 하세요. 라는 식으로 좀 말이 나오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입니다. 예. 일단 아직까지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네요. 물론 이제 한일 양국이 좀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일본 친구들은 군대도 안 가도 되고 한국은 군대를 가야 되고 남자 사람들 경우에는 그부터 해가지고 뭐 당장에 이제 노예적 환경과 차이가 많이 다르게 하지만은 일본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뭐 개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의견 가신 분이 많을 건데 옆 나라 상황도 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걸 들고 와봤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박한영 우상 같은 경우는 일본에 오래 있으면서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나도 일본에 있으면서 내가 일본이란 나라에 낸 세금이 얼만데, 그지? 세금부터 해가지고 일하면서 막 그거 뭐냐 보험료부터 해가지고 낸 게 얼만데 나한테 왜 참정을 안 줘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오상은 한국 그 참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일본에서 참정권을 가지면 따블이 되잖아. 나 같은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면은 내가 한국을 옹호하는 정치가한테 표를 주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한테 좀 잘해주는, 한국이랑 좀 사이좋게 지내는 정치가한테 돈을 주지 않을까, 표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으면서 뭐 참정권이 없어요. 뭐 하더라도 꼬우면 귀화를 해야지, 꼬우면 일본은 떠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도 마음은 알아요. 있잖아요. 뭐 일본에 거주하면서 뭐 일본 사람이랑 같이 그 세금도 내고 뭐 다 그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뭔가 선택할 때는 참가할 수 없잖아요. 그게 너무 슬프다고 생각하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전체를 보면 그런 문제도 생길지도 모르니까 예.